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들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희 생쇼 시작과 동시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고요. 또 한 번 또 양산 시기가 조금은 미뤄졌습니다. 2026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로보택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 3 기본형보다 더 저렴한 수준으로 한 4천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테슬라 그 로보택시 공개하자마자는 뭐 라이콤 같은 종목들 막 20%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다 달았습니다. 라이콤 뭐 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한 5%대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정말 변동성이 심한 것 같은데 오후장에는 관련 종목들을 관망해 봐야 될지 이제 이슈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떠나보내야 될까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까지만 봤을 때만 해도 엄청 높이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윗꼬리 모습을 보여줘서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물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지금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조금 좋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신고가 부근을 터치했던 뭐 라이콤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주 위주로 이제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제 다음에 어떤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음에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고를 보면서 뭐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보되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봐도 지금 영상에 로보밴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일단 남은 오후장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손절하지 말고 계속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우리 12시 보에서 저희가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한 이후에 그때 흐름을 보고 뭐 신규 접근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남은 오후장에는 지금 이 조정을 이용해서 좀 담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변동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선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반응이 좀 붙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주가 흐름상으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만 취급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조정을 좀 받을 경우에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 정도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에선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선 테마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렸는데 현대 오토에버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중에 전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커넥티드카 쪽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27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2030년도 이후에는 하드웨어 쪽까지도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로보택시 모멘텀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그리고 또 신규 접근 관점에서도 관련 종목들 지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트렉스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지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보택시 모멘텀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 2차 전지주들이 시장에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맥은 현대위와 공작 기계 인수 추진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RS 오토메이션도 5%, 휴림 로봇도 5%, 현대 무벡스도 한 5%대 이제 로봇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중장기적으로 그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모멘텀을 얻고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찐 수혜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신가요? 찐 수혜 섹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의 관심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와 연동되는 정도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가 아무래도 가장 셀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24년도 들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나눠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 산업재나 소비재 쪽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성장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단에서 아직까지 변동성이 안 나온 종목군들로 우리가 좀 압축을 해서 하반기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과 로봇 모두 다 선순환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오늘 테슬라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복핏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렌시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만 변동성을 조금씩 보였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전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과 로봇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와 함께 로봇들, 옵티머스 로봇들이 엄청나게 공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절이 너무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서비스도 너무 잘해서 정말 로봇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더라도 로봇주들 찐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각자 도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급락하고 있는 HLB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HLB가 10% 넘게 지금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신약 리보세라닙이 미 FDA 승인 여부가 내년에 결정된다 또 지연되면서 급락 중이거든요.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한가에 직행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급락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은 엄청 마음이 쓰라리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단기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한다면 당연히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오늘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기 이평선 241선 좀 지켜주는 모습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 승일 당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주가가 빠졌었지만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이제 불확실의 영역에서 확실의 영역으로 좀 다가가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속도가 이제 좀 내년으로 더뎌질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전에 저점인 4만 원대가 다시 올 수 있고 또 예전에 고점인 뭐 10만 원대를 넘어서 20만 원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짧게 이제 손절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제 나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하지 않고 뭐 끌고 가셔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일단은 지금은 마음이 조금 아프시겠지만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휴젤이 또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저희가 화요일 이 시간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비만 치료제 넥스트 이 수급이 어디로 향할까요? 라고 전문가님한테 여쭤봤을 때 톡신과 보톡스 이쪽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휴젤이 또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ITC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휴젤의 불확실성 해소로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 대척점에 있는 메디톡스를 봐야 될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5장에 보톡스 관련 종목을 좀 담아본다면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어제 결론이 나오면서 메디톡스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톡스와 이제 휴젤이 반대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예비 판결과 똑같은 결과물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ITC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판매 금지 조치를 받은 기업은 없어요. 만약에 휴젤이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죠. 보톡스 쪽에 대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보톡스 쪽에 대해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이제 보톡스 쪽에 대한 국내 1위 기업이 대웅제약이에요.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웅제약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부각된 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톡스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웅제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휴메딕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약 10% 정도가 보툴리늄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필러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싶다, 내가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휴메딕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톡스는 이 ICT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업황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대형주를 보신다면 대웅제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대웅제약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휴메딕스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보톡스 관련주 안에서 대웅제약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꼽아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윤혜림 대표님도 워낙에 또 종목을 잘 선정하시잖아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많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따 이제 매수의 눈을 이 보톡스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힌트만 주세요. 네. 보톡스. 네, 이따 매수의 눈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지금은 이제 비만 당육 쪽 인벤티지랩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대장주가 잘 가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정말 강력한 주도 섹터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연일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당류도 충분히 지금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인벤티지랩을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면서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기존의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단점에 극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다시 충분히 재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하는 시간에 ST팜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
여기서 화면에서 나왔었는데 뭐 미국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당연히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뭐 국내 대표인 이 올리고액산 치료제 CDMO 기업인 거 충분히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 이렇게 조금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처럼 뭔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안정적으로 조정이 이어진 후에 충분히 좀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비만 당뇨에서 하나, CDMO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뭐 15일부터 다음 주죠. 위고비 주문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소식에 또 비만 치료제 종목들 내에서 올릭스가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뭐 동아, ST, 샤페론, 펩트론 같은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데 인벤티지랩과 ST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오늘 국내 증시는 또 대테마 시대라서 테마주들 남은 오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사실 이 뉴스에 주식시장이 반응할까 했는데 뭐 장 열리자마자 예스24부터 시작해서 뭐 출판사들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더니 도서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이제 관련주들 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습니다. 김대림 대표님, 하루짜리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시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테마들이 계속 새로 생기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 또한 이제 단기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출판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빠르게 수익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이 이제 웹툰주가 조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올해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지금을 좀 전환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지 좀 다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판사 관련주들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시고 이제 웹툰 관련주는 이제 뭐 이 기세를 힘입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상승 전환이 되는지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경영권 분쟁 테마가 불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대명 손호그룹과 예림당의 지분 경쟁으로 티웨이 항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명 손호그룹이 지금 2대 주주고 예림당이 1대 주주인데 그 지분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기업 모두 자금 여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네. 고려 아연까지 요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정말 시장에서 핫한 것 같아요. 뭐 상승 종목 상위 종목 그리고 뭐 거래량 종목 네. 상위에 보면 다 이런 종목들이 자리에 있어서 무섭긴 한데 또 안 올라타기에는 내가 또 이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어떤 이거를 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그동안 경험상 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뭐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무언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뭐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공개 매수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서 나는 발을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매의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만하지만 이 종목군들의 저는 많은 비중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8,000원인데 내가 공개 매수를 10,000원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10,000원까지는 올라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0%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해도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고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접근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잠시 후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또 어떤 매수해놓은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AMD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새로운 AI 칩과 AI 가속기를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과 비교해도 더 높은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AMD 주가는 하락했고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 위치 공고히 됐지.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우리가 엔비디아 향 수혜주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니 저는 AMD가 이런 호재 네. 소식이 있길래 좀 오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엔비디아가 올랐어요. 그죠.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 엔비디아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여전히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와 많이 연동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뭐 원익 IPS라든지 삼성전자 향 기업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좀 붙는 부분이지만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 여력은 그래도 꽤나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향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나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시는 게 좋겠지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섹터 쪽으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건 SK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좀 상승불을 켜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대장주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HP, SP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이오테크닉스와 YC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장주들은 요즘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다, 좀 타이밍을 좀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쪽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반도체가 좀 너무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뭐 대장주도 어렵지만 사실 소부장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금요일에 좀 많은 기업들이 다시 상승이 나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연속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뭐 HBM 쪽보다는 차라리 이 CXL 쪽인 네오셈을 다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조금 거래가 나오면서 일부 지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다시 한번 좀 슈팅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HBM보다는 지금 네오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KC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공정이 미세화되고 계속해서 칩을 상단으로 쌓는 8단에서 12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붙는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CMP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원래 삼성전자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SK하이닉스 향 매출도 잡히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KC텍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 지난 9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이 요 JNTC라는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 SKC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JNTC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상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내에서 이제 효율화가 맥시멈에 닿는다라고 한다면 기판 쪽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JNTC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상반기처럼 모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는 진짜 호재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만 아니라면 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우리 시장에 지금 반도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한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나쁜 것은 아니고 서서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이 호재를 우리 시장이 좀 흡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 아까 보톡스 관련주라고 힌트 주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파마 리서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제 휴젤이었는데 네. 휴젤이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됐고 이제는 좀 실적으로 평가될 만한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휴젤 다시 보시면서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20만 원 선을 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후속주로 오늘 휴재를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저는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주사라서 변동성이 좀 적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동아 ST라든지 ST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ST팜은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탁 생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동아 소시홀딩스가 ST팜과 동아 ST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상장사, 비상장사 중에서 또 CDMO 쪽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GM 바이오라는 기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 동아소시홀딩스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공략하시네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휴젤, 이재규 본부장님도 아까 전에 휴젤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휴젤은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3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은 동아 소시오 홀딩스, 목표가 13만 5천 원에 손절가 10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지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약간의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게 조금 아쉽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우리 시장이 천천히 흡수하면서 다음 주 시장은 빨간불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